예,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베스트 젯을 이용을 해서 지방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PRP 시술이라고 해서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을 같이 놓아주는 방법, 줄기세포 시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베스트 젯을 이용하더라도 이게 지방을 군데군데 적소에 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한 덩어리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원래 넣고자 하는 타겟층에 정확히 들어가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는데, 그런 방법을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초음파 가이드 하에 직접 지방을 넣는 가슴의 근육과 유선, 피하층을 직접 직시하에 보면서 넣는 방법도 지방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많이 있죠. 물론 의사가 신경을 쓰고 한다면은 간혹 가다가 물론 캐뉼라라고 하는 이제 가는 관을 이용을 해서, 끝이 뭉툭한 관을 이용을 해서 지방을 넣게 되는데, 잘못해서 흉곽내로 만약에 넣는 사고, 물론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요, 그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직접 넣으면서 넣은 지방이 자리 잡는 모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참 좀 아쉬운 점이죠. 왜냐면은 가슴 볼륨을 좀 크게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또 마른 분들이 또 많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몸에 허벅지라던가 복부, 팔, 등 모든 곳에 지방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절대적으로 지방의 양이 아주 많이 부족한 경우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좀 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동종 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타인의 지방을 채취해서 시술하는 방법이 아직은 실험 단계까지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지방이 정말 부족한 아주 마른 분이라면 지방 이식을 이용을 해서 가슴을 키우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신에서 만약에 지방을 뽑게 되더라도 그런 경우는 일단은 많은 경우는 아니겠죠. 지방의 양이 아주 부족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전신에서 지방 흡입을 하듯이 막 뽑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흡입의 경우에는 지방을 뽑는 데 더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지방 세포의 손상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압력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지방을 좀 많이 뽑는 데 포커스를 두지만, 하베스트 젯을 이용을 해서 지방을 뽑을 때는 지방을 막 뽑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지방에 어떠한 좀 해를 덜 가게 하면서 좀 여유분에 있는 지방을 큰 긴장이나 압력 없이 부드럽게 뽑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신에서 지방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전신 지방 흡입처럼 좀 많이 시술 후에 좀 하루 이틀 정도 많이 좀 힘들어서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도 통상적인 지방 이식과 마찬가지로 염증이나 감염,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지방이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군데군데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괴사가 일어나거나 지방 낭종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울퉁불퉁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한 부위가 딱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시술된 경우라면은 울퉁불퉁함이 생길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또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넣는 층을 직접 눈으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최대한 여러 층에 군데군데 미세하게 넣어준다면 울퉁불퉁함이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모유 수유는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선 내에 지방을 넣는 것이 아니고 유선 아래 또는 대흉근이라고 하는 유선 아래 위치한 근육 내라던가 그 하방, 그 다음에 유선과 피부층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 내, 피하층 내에
지방 이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과 유선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모유 수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형물을 이용을 해서 근육 아래 근육 아래 보형물을 넣어서 유방 확대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모유 수유에 지장이 없듯이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모유 수유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석회화 때문에 이제 과거에 1990년대에는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가슴의 지방 이식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석회화가 생기면 유방에 악성 병변이 생길 경우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암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단 기술이 발달돼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 가슴 확대술을 하거나 가슴 축소술을 어떤 가슴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다 석회화가 생긴다고 하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생기는 건 어떠한 미세 석회화죠. 무슨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석회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석회화는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본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 때문에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복부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에 복강내로 이제 캐뉼라가 들어가서 무슨 복벽이 뚫리는 천공이 난다거나 이런 사고가 정말 드물게 나는데 아주 불행한 사고죠. 마찬가지로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흉곽내로 만약에 캐뉼라가 들어간다면 정말 너무나 불행한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고를 물론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생기지 잘 않는 사고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